네, 안녕하세요.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필가 혀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좋은 필러와 나쁜 필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필러하고 나쁜 필러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사실은 이미 좋은 필러와 나쁜 필러가 다 제품별로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각각의 제품명을 제가 직접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굉장히 제가 고달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셔서 또 상담 받으시면 1대1로 제가 권해드리는 이제 필러, 또 이 필러는 다른 병원에서도 맞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필러라는 게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필러 중에서도 또 이제 같은 히루안산 필러라고 해도 같은 히루안산 필러 안에서도 등급이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히루안산 필러 외에도 엘란세 같은 PLLA 성분 같은 필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고급 필러죠. 굉장히 좋은 필러고요. 반영구 필러 중에서도 또 안전한 필러, 또 반영구 필러라고 해서 완전히 계속 남아있고 이런 필러는 좋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없어져 줘야 됩니다. 보통 반영구 필러 우리가 기간으로 잡는 게 2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상 남아있게 되면은 사실 야매 시술하고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루안산 필러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사실 이제 스웨덴의 레스틀렌이라든지 또 일본의 시세이도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비동물성 재료로 이제 안전하게 우리 몸의 히루안산하고 똑같은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시세이도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세이도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만드는 게 이제 필러인데, 국산 필러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A급 원료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눠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좋은 필러는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돼요. 사실 필러가 이제 즉각적으로 혈관을 막거나 이런 부작용이 아니라면은 사실 필러는 맞은 당일날 문제가 안 생겼으면은 계속해서 괜찮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만큼 이제 혹시 뭐 필러 맞고 나서 많이 아파요, 많이 부었어요, 이거 필러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2, 3일 지난 다음부터는 필러가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 잘 자리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끝에 필러를 너무 과량으로 넣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 연골괴사가 생길 수 있어요. 코끝에 필러를 넣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코끝에 혈관을 막아서 피부괴사가 생기는 거, 그건 굉장히 극렬한 통증이 필러 맞은 뒤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있다가 나타납니다. 또는 12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굉장히 고름집이 잡히고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하고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코끝의 피부괴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녹이면 잘 해결되는 건데 그리고 흉터가 안 남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코끝에 들어간 필러가 주변 혈관들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장기적으로 방해해서 코의 연골을 망가뜨리고 코의 연골을 녹여서 물렁물렁하게 코끝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끝에 있는 피부 조직하고 연골 조직을 같이 녹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코끝에는 필러를 안 맞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즉각적인 괴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장기적인 이런 이제 연골괴사나 이런 것 때문에 피부괴사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코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 이거는 좋은 제품에서도 나쁜 제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부작용인데요. 이제 코끝 연골괴사라든지 이제 혈관 막힘 증상, 이런 건데요. 근데 좋은 필러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쁜 필러에는 나타나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필러가 만약에 즉각적으로 주변 조직하고 융화가 되지 못하고 이물로서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몇 개월에 걸쳐서 그 필러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내 몸의 히루안산하고 100% 일치하지 않고 막 반밖에 일치하지 않고 이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둘러싸는 피막이 생깁니다. 마치 그 가슴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 구형 구축이 생기는 것처럼 딱딱한 피막이 필러 주변을 막 둘러싸게 돼서 이마 같은 데 필러를 맞았는데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무슨 비즈 있죠? 또는 아주 작은 어떤 진주 알갱이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잡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부작용, 안 좋은 필러, 저질 필러의 장기적인 부작용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리필가에게 찾아오시면은 이 부분들은 다 녹이고 짜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재발 안 하도록 나쁜 필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입술에 맞았는데 막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팔찌 만들 때 쓰는 비즈 같은 것들이 입술에 자잘하게 막 수십 개씩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 또 굉장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마보다도 훨씬 제거하기 어렵고, 근데 그거를 다 짜내고 제거하고 또 녹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저질 필러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마 같은데 이제 필러를 과량으로 맞았는데 이게 과량이더라도 좋은 필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쁜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좀 질이 안 좋은 필러가 들어가면은 이게 물컹물컹해지면서 마치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패였다가 다시 안 올라오는 게 마치 신장이 안 좋으신 그 환자분들을 이제 그 검사하는 방법 중에 피팅 이데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정강이를 꾹 눌러봐요. 정강이 위에 살을 딱 눌러보면 밑에 뼈가 단단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꾹 눌리면은 눌린 모양으로 패여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패였던 게 금방 뭐 한 몇 초도 안 돼서 쑥 올라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시고 몸에서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가서 삼투압에 문제가 생기시고 임파선의 순환이 안 좋고 이러면은 꾹 눌러드리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팅 이데마, 그러니까 피팅, 눌렀다라는 게 피트거든요. 이렇게 좀 파여 있는 거 이런 걸 다 핏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피팅 이데마가 생깁니다. 이렇게 피팅, 핏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웅덩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마치 그런 현상이 이마에 생기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필러가 이게 이물질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까 말까 이러면서 아주 좋은 100% 히루란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게 다 내 조직하고 똑같은 거니까 내 조직처럼 이렇게 잘 분해할 수 있게 또는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위치를 그냥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내 몸 같기도 하고 내 몸에 원래 있던 히루란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면역 체계를. 그러면 얘들이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로 인식이 돼서 팍 이렇게 어떤 알갱이처럼 피막을 감싸주는 그런 현상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물컹물컹한 상태로 흡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녹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물컹물컹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 제거하고 녹이면은 제거하고 녹이는 것도 이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완벽하게 다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이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지 말고 병원으로 오시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시술하신 원장님들 잘못이 아니라 필러 자체의 어떤 잘못이라는 거죠. 필러가 좋은 필러가 아니고 저질 필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원장님들께서 그 제품을 모든 제품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저만 해도 이제 18년 차 내년 되면 이제 19년 차, 내후년 되면 20년 차 이제 필러를 시술한 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러를 다 경험을 했고 이거는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께서 시술상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꿀렁꿀렁하거나 알갱이처럼 동글동글동글 잡히거나 두 가지 문제 다 필러의 문제지 원장님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항상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좋은 시술을 해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필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이제 제가 가르쳐드렸던 원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제품 자체를 좋은 걸 선택해야지 고객님들께 해를 안 끼치고 좋은 결과를 냈고 예쁘게 모양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걸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리필가의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예쁘게 필러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필러, 나쁜 필러 감별하는 방법. 물론 이제 제품명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본인께서 맞으셨던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또 좋은 필러를 고르는지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프팅과 필러 남자,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